SAAJ API에는 우리가 손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로 전달될 때 상위에 있는 HTTP 헤더 정보를 얻기 위한 MIME 헤더즈라는 클래스와 MIME 헤더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MIME 헤더 클래스는 뭐냐면 HTTP 헤더에서 각 항목이 바로 MIME 헤더에 해당합니다. 각 항목들이 바로 MIME 헤더에 해당돼요. 그러면 MIME 헤더즈 클래스는 뭐겠어요? 항목들의 집합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TTP 헤더의 각 항목들을, 각 라인을 MIME 헤더 객체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MIME 헤더 객체들을 통째로 싸그리 묶어가지고 MIME 헤더즈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HTTP 헤더의 각 항목 이름 집합을 이뉴머레이션 객체로 생성을 합니다. 이뉴머레이션 객체로 생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MIME 헤더즈라는 빈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놓고 그 MIME 헤더즈라는 빈 객체에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이 리퀘스트 객체는 뭐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 리퀘스트 객체에 get header names 클래스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HTT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항목의 이름을 바로 이뉴머레이션 객체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얻은 다음에 손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빈 MIME 헤더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뉴머레이션 객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while문으로 읽으면 되겠죠? while문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씩 next elemen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하나씩 읽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리퀘스트 객체의 get 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항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항목을 스트링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링 형태로 얻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MIME 헤더즈 객체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해줄 때 어떤 메소드를 이용하냐? add 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뉴머레이션 객체에서 얻은 헤더 네임과 그리고 해당 값을 이용해서 하나씩 MIME 헤더즈 객체에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HTTP 헤더를 손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손 메시지의 HTTP 헤더 객체로 MIME 헤더즈 객체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TTP 헤더를 MIME 헤더스 객체로 변환한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은 질문이 있죠? 뭐예요? HTTP 바디를 어떻게 인풋 스트림으로 바꾸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퀘스트 객체에서 그냥 get input stream이라고 하면 HTTP 바디를 인풋 스트림 객체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뭘 했어요? HTTP 헤더를 이용해서 MIME 헤더즈 객체를 얻었죠? 자, 그리고 인풋 스트림 객체는 어떻게 얻어요? request.get input stream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 객체를 얻었어요. HTTP 바디를 인풋 스트림 객체를 얻었죠? 자, 이렇게 얻었으니까 뭘 하면 돼요? create message 메소드에다가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앞 페이지에서 얻은 MIME 헤더즈 객체 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로 인풋 스트림 객체 넣어주면 손 메시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HTTP 요청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은 어태치먼트 서블릿이라는 제가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클래스 이름은 어태치먼트 서블릿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거는 포스트 메시지죠. HTTP 헤더가 있고 그 밑에 HTTP 바디가 있는 포스트 메시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포스트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포스트 메소드로 전달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 메시지를 손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헤더를 얻고 그 HTTP 바디를 인풋 스트림 객체로 얻어서 손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헤더를 얻는 메소드는
이렇게 getHeaders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이렇게 getHeaders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getHeaders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HTTP 요청 메시지의 HTTP 헤더 부분을 MyMethods 객체로 변환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청 메시지의 헤더 네임을 이뉴머레이션 객체로 얻어서 그리고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마일문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각각의 정보를 MyMethods라는 객체에다가 add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손 메시지의 HTT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MyMethods 객체를 얻었어요. 자, MyMethods 객체를 얻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TTP 바디를 inputStream 객체로 얻으면 되겠죠? 어떻게 얻으면 돼요? getInput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HTTP 바디를 손 메시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inputStream 객체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손 메시지 생성하시면 돼요. 메시지 팩토리에서 create 메시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MyMethods 객체 넣고 두 번째 인자로 inputStream 객체를 넣어주시면 바로 손 메시지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요 안에 사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면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헤더와 이제 바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2장에서 다룬 손 메시지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책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2장을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12장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손 메시지를 이렇게 생성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손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로 전달될 때 우리는 손 메시지 위에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HTTP 헤더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HTTP 프로토콜의 입장에서 본다면 HTTP 헤더와 그 밑에 있는 손 메시지는 뭐에 해당돼요? HTTP 바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로 전달되는 손 메시지는 사실 HTTP 헤더와 HTTP 바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HTTP 바디에다가 우리는 이제 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HTTP 메시지가 이제 서블릿으로 전달이 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손 메시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손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HTTP 헤더는 MyMethods라는 객체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HTTP 바디는 우리가 inputStream 객체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런 변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HTTP 헤더를 MyMethods 객체로 변환시키는 방법, 그리고 HTTP 바디를 inputStream 객체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HTTP 헤더즈 객체와 inputStream 객체를 섞어가지고 바로 손 메시지를 만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손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손 메시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중에 첨부 파일을 얻어서 서버에 저장하는 역할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좀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생성된 손 메시지를 이용해서 첨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